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8년 2월 8일 목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경향신문. 북한 김여정 평창에 온다. 김정은 메신저 역할 주목. 계속해서 조선일보. 북한 김일성 일가 6.25 이후 처음 내려온다. 또 한국일보. 김여정도 평창에 온다. 북한의 예상 뛰어넘는 평화 공세. 그리고 중앙일보. 평창에 여동생 보내는 김정은. 다음은 한겨레.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수차례 시민들 향해 헬기 사격하고 해군은 목포 해상 봉쇄하며 전투기 폭탄 장착해 대기했다. 이번엔 동아일보. 김정은 실세 여동생 남한에 보낸다. 아울러 서울신문.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평창에 온다. 이제는 국민일보. 북한 백두혈동 김여정 내일 서울에 온다. 김정은의 풀 배팅.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북한 평창에 올인하나. 김여정 처음으로 남한에 온다.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내일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하는데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이 북한 고위급 대표단으로 평창에 온다. 이 소식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 한겨레를 제외한 8개 종합일간지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네요. 근데 조선일보 제목이 이렇습니다. 북한 김일성 일가, 김여정을 말하는 건데요. 6.25 이후 처음 내려온다. 무슨 의도를 담은 김일성 일가라는 표현을 쓴 건지 궁금해지는데,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석방 판결을 내린 정영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정영식 부장판사가 어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상대로 인터뷰에 응했는데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냐. 가장 고민했던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 여부였다.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결정은 시형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고민 끝에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석방을 결정했다.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 생각이 정리되면 판결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할 수 있을 때가 올 거라고 본다. 비록 이번 사건이 부각되긴 했지만 내가 그동안 정치 성향이나 여론을 보고 재판하지 않았다는 건 나중에 판결문이 말해줄 거라고 믿는다. 네, 본인의 판결에 정당성을 싣는 발언이었죠. 자, 그리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판결 내리기 전에 이런 일, 즉 신상 털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판결이라는 게 형사든 민사든 불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 사람이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네, 정영식 판사의 이 발언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가운데 정영식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이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입니다. 여러분의 의견 기다립니다.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다시 영하 9도까지 떨어졌네요. 이서연 리포터 어떻습니까 오늘 날씨? 네, 길었던 한파가 오늘 낮부터는 풀리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추위가 이어지는데요. 현재 서울은 영하 9.4도, 대구는 영하 9.9도 등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서 어제보다 훨씬 덜 춥게 느껴지고요. 낮부터는 온화한 서풍이 불어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낮 기온 영상 1도로 닷새 만에 영상권을 회복하겠고 광주 7도, 대구 5도로 오르겠습니다. 평창도 개막식인 내일은 큰 추위가 없겠고요. 이후 주말까지 전국적으로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데 낮까지는 제주 산간에 최고 7cm, 제주 해안과 전남 해안은 1에서 3cm의 눈이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뉴스브리핑 기상정보였습니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번엔 귀여운 웹 애니다.
유튜브에서 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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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봐라를 구독하세요. 좀봐라.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이경현입니다. 중상. 명절 선물 결제하기 어렵다며 바보 멸치 선물 세트 가자. 부담 없는 가격대와 멸치와 김, 국물팩 등 알차게 구성했습니다. 02587-3599로 전화 주세요. 좀 봐주시오.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미궁 장사랑에서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구매 금액별로 총 1억 상당의 선물을 팍팍 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미궁 장사랑 검색해야겠죠? 한총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놓고 법조계에서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용 부회장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의 제3자 뇌물죄 여부를 따져본 뒤 무죄라고 판단했죠. 삼성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그리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금을 뇌물 공여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3자 뇌물죄는 암묵적 또는 묵시적 청탁을 포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이 오가야 유죄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인데요.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승마 지원 명목으로 지원한 돈 가운데 36억은 유죄, 즉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뇌물죄를 인정했으면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SBS 러브 FM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가장 제가 이게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차라리 전부 무죄를 했으면 그래 법적으로 그럴 수 있다,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뇌물 수수에 해당하는 거는 유죄고, 그다음에 제3자 뇌물 수수에 해당하는 거는 무죄다라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제3자 뇌물 수수에 있어서 무죄가 된 이유가 뭐냐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만 그게 유죄가 되는데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거죠.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부정한 청탁의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삼성의 승계 작업이었다는 거거든요. 승계 작업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뇌물 수수로 돌아가 보면 부정한 청탁이나 청탁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뇌물만 주면 끝이에요. 범죄가 성립이 돼요. 근데 그냥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청탁을 할 거 아닙니까? 네. 무슨 청탁을 했냐는 거죠, 도대체. 그 부분이 얘기가 없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닌 제3자 최순실 씨에게 돈을 준 것은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된다. 왜냐?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은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네, 이게 바로 제3자 뇌물죄의 요지입니다. 한편 2007년 대법원이 암묵적 또는 묵시적 청탁을 이유로 제3자 뇌물죄 유죄를 인정한 이른바 제주도지사 뇌물 사건이 이번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이런 이야기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지사 아내가 이사로 있는 복지재단에 30억을 추견한 한 건설회사가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관광지구 지정을 원하던 건설회사와 제주도지사 사이에 명시적 청탁은 없었지만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청탁의 내용은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인정했던 것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두 사건의 구조가 사실상 같은데 결론이 다르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건은 봐준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는데요. 인천지법 김동진 부장판사 역시 자신의 SNS에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글을 올렸고 법원 내부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 즉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이른바 면죄부 판결의 핵심 근거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다 이런 판단을 내놓았는데요. 이를 두고 대한민국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만 승계 작업을 모른 것이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 때부터 시작된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은 전문가들은 물론 정부와 다른 재판에서도 인정한 바 있는데요. 먼저 2014년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고로 삼성의 당면 과제는 이재용 체제의 안착이다.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1심과 2심 판결문에서도 일관되게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인정했는데요. 특히 2심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삼성물산의 지주회사화 계획으로 이어지는 이재용 대주주 일가의 지배권 확립을 위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 정영식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한다. 이런 내용의 청와대 청원의 청원자 수는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사건의 기소와 공소 유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담당했는데요.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던 검찰 역시 판결이 잘못됐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검찰은 법리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며 반드시 시정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특히 뇌물 공여와 횡령액 36억 원만으로도 절대 집행유예가 나올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는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장시호 씨보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이 더 가벼운지 묻고 싶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영장심사와 같은 수사 과정이 아닌 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평창 겨울올림픽에 하나뿐인 친동생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내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직접 참석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 가족을 의미하는 이른바 백두혈통의 일원이 우리나라에 오는 건 김여정 제1부부장이 처음인데요. 북한의 이번 행보는 무엇보다 남북관계 그리고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단에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이번 대표단은 동계올림픽 축하와 함께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북쪽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김여정 제1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으로서 노동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 단원 자격으로 방남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또는 그에 준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단장을 맡은 북한의 2인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도 또한 있는데요. 이에 청와대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보낸 친서의 내용에 따라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특사를 보내 친서에 대한 입장을 알릴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대북 특사가 성사된다면 남북 정상이 최고 실세급 인사들의 방남을 계기로 간접 대화를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지난 화요일 방남한 북한 예술단 삼지연 관현악단이 공연을 위해 본격적인 연습에 돌입했는데요. 리허설에서 삼지연 관현악단은 이선희의 제2의 계를 포함해 한국 가요와 팝송을 불렀습니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의 파업으로 YTN의 평창 겨울올림픽 보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노조는 최남수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는데요. 현재 YTN 스포츠 기자들이 대다수 파업에 참여하면서 평창올림픽 현장에서 취재한 YTN의 뉴스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YTN 평창올림픽 뉴스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부장급 기자들이 현장 영상을 받아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YTN에서 방송되는 평창올림픽 리포트에서는 취재 기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데요. 취재 기자는 없고 촬영 기자 한 명만 현장에 파견돼 취재를 도맡고 있습니다. 현재 YTN 노조는 최남수 사장이 노종면 부장을 보도국장으로 지명하겠다고 노조와 약속했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남수 사장은 자신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임된 사장이라고 밝히며 퇴진을 거부하고 있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YTN 최남수 사장과 진행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원홍 사장 그때 퇴진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008년, 9년 때. 그 당시는 이제 제가 없었던 시절이긴 하지만 그 시절에는 사실 낙하산 사장 아니었습니까? 네, 특보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죠. 근데 저하고는 경우가 완전히 다른 아니, 근데 특보기 때문에 안 됐고 본인은 특보는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정상적인 민주적 절차 거쳐서 된 사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절차상은 문제는 없었어요. 예. 검찰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죠. 또한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벌였는데 그 비용을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충당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2008년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여론조사를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4곳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유력 여론조사 업체 4곳의 실무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인데요. 그런데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지출한 여론조사 비용이 8억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친이명박계 후보의 총선 경쟁력을 알아보는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총선에 개입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박재완 전 정무수석을 재차 소환해 MB의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MBN과 채널A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른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와 도곡동 땅 그리고 투자자문회사 BBK는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소유 재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검찰이 도곡동 땅과 다스의 진짜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숨겨놓은 재산이 더 있을 거라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별장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임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가평 별장 명의는 MB 처남 김재정 씨로 돼 있었는데요. 현재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이 별장을 찾아 테니스를 쳤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이 별장 바로 뒤편 별장이 내려다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에 타운하우스 4동이 들어섰습니다. 이 타운하우스의 시행사 관계자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다녀간 뒤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이 자신을 찾아왔다고 말했는데요. 시행사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들이 별장에 딸린 테니스장을 고쳐줄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시행사 관계자는 1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공사 비용을 시공사였던 삼성중공업과 함께 부담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별장의 진짜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면 대통령 재임 시절 민간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누린 것이 됩니다. SBS 단독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군기무사령부가 특정 야당 후보에 대한 비난글을 퍼뜨리는 방식으로 2012년 총선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가 당시 과거 기무사 요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 3만여 건을 통째로 입수해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명박 정부 기무사는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 후보들의 불리한 글을 집중적으로 퍼날랐는데요.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해 좌파 데모에 동참하는 인물이다. 이런 내용의 글을 유포했고 정동영 후보에 대해선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말을 바꿨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퍼뜨렸습니다. 특히 당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를 겨냥한 인신공격성 글도 발견됐는데요. 당시 총선에 출마했던 저 김용민에 대해서는 정신 나간 듯 이렇게 적은 글도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은 총선 사흘 전까지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번 트윗글은 검찰이 확보한 전체 트윗의 일부로 검찰은 2012년 대선 때도 기무사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파일. 검찰청 앞에서 구속되면서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진실이 갇히지만 내일은 거짓이 갇힐 겁니다. 수감되던 2011년 12월 정봉주 전 의원의 말. 그리고 6년여 지난 지금. 말이 참 많았던 회사 다스의 진짜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검찰이 결론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사실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 사건의 주범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다시 어제 2007년 대선 당시를 회고하는 정봉주 전 의원.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제 소유자는 이명박 후보자이며 BBK 주가 조작의 실제 주도자 또한 MB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2007년 그때로 가보면 이명박 후보는 BBK 주식은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사기횡령 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제가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료들을 총동원해 검토해본 결과 이명박 후보가 적어도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건을 진두지휘한 사기횡령 사건의 책임자였다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증거는 충분했는데 단적으로 2000년에 촬영된 이 동영상만 해도 전 요즘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또 BBK 사업 파트너 김경준 씨의 일관된 증언에 따르면 그 다스는 이명박이 거예요. 이명박 씨가 BBK 투자자들을 끌어올 때 어떻게 소개를 해요? 자기 회사라고. BBK가 자기 회사라고. 아, 자기 회사라고. 네. 이명박 캠프에서 BBK 논란을 무마하는데 앞장섰던 홍준표 현 자유한국당 대표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BBK 사건 내 아이만 그 아무도 못 박아요. 부패한 지도자로는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없습니다. 국가 경제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횡령, 공범, 주범에게 국가 경제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끝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봉주 의원께서 명백한 허위 사실로 우리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공격을 했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형법상의 명예훼손 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 등으로 1년간의 감옥생활, 10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됐습니다. 10년 만에 역사는 비로소 진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주장했던 내용은 거의 모두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MB 여전히 이런 입장일까?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허풍입니다, 허풍.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높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활력이 필요할 때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탱탱함이 필요할 때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콜라겐은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은 뉴트리션 닥터스. 안녕하세요. 사과나무 인슈 대표 박재현입니다. 타인의 과도한 권유로 시작된 보험의 적폐, 중복가입, 그만둔 설계사, 계속 오르는 보험료. 이제는 내 스스로 청산할 때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는 검증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알파고급 보장 분석을 통해 보험 불만 제로에 도전합니다. 내게 맞는 보험을 직접 리모델링하세요. 1877-6604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쑥 피우면서 한 번에 끊는다. 쑥 건양초. 구입문의 080-907-5500. 성규리 씨는? 네, 저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쑥 건양초. 한국금연과학.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이민지님, 판사는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걸 가장 잘 보여준 판결이었습니다. 이건 상식으로 판결되게 하려면 또다시 촛불을 들어야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7488번 쓰시는 분, 주심 재판관이 판결 내린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아직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을 텐데 특정 보수 언론들과만 인터뷰를 하다니 과연 잘한 일인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셨고요. 1501번 쓰시는 분, 만약 외국 같았으면 최소 20년에서 30년은 살았을 텐데 이런 판결 때문에 우리나라 재벌 회장들 안 바뀌는 겁니다. 라고 하셨고요. 8672번 쓰시는 분, 어느 기업인이 최고 권력자의 강압을 거부할 수 있겠냐고 하는데 정영식 판사, 당신도 최고 권력자의 부당한 강압에 무릎 꿇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 기업인이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예. 자, 요즘 신문사 보도를 보게 되면은 정말 낯뜨겁다 못해 민망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몇 가지 제목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삼성은 심기일전에서 글로벌 정도 경영에 매진하기를. 서울경제, 이게 진짜 웃깁니다. 이재용, 이제는 앞만 보고 뛰어라. 전자신문, 삼성미소 경제 웃음으로 이어져야. 동아일보, 이재용 집행유예, 특검 여론수사에 법리로 퇴짜 넣은 법원. 문화일보, 무리한 기소와 1심 여론재판 바로잡은 이재용 2심. 조선일보, 이재용 사건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든 것 아닌가. 중앙일보, 이재용 집행유예, 법리와 상식에 따른 사법부 판단 존중해야. 한국경제, 특검의 누더기 기소에 제동건 이재용 2심 재판. 여러분은 이 제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군이 1988년 광주 청문회를 앞두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덮기 위해 비밀리에 구성한 조직이 있는데요. 이 비공개 조직에서 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차관이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조직은 발족일인 5월 11일을 따라 5.11 연구위원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5.11 연구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진실을 숨기는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5.11 연구위원회에서 문안 검토와 발표문 작성을 맡은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서주석 차관은 당시 입사 2년 만에 자의와 무관하게 5.11 연구회에 참여하게 됐다.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명했네요. KBS 보도였습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고 전투기와 공격기가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시민들을 적군으로 규정한 것이죠.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입니다. 신군부의 5.18 진압이 육군과 해군 그리고 공군의 합동작전이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5.18 특별조사위원회 이건리 위원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1980년 5월 계엄사령부의 지휘하에 육군, 공군, 해군 3군이 합동작전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육군은 광주에 출동한 40여 대의 헬기 중 일부 공격 헬기 500MD와 기동 헬기 UH-1H를 이용하여 5월 21일과 5월 27일 광주 시민을 상대로 여러 차례 사격을 가하였습니다. 2012년과 이듬해 강원랜드에서는 대규모 채용비리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를 수사했던 안미현 검사가 춘천지검장으로부터 사건을 축소하라는 외압을 받았다. 이렇게 폭로했지요. 특히 안미연 검사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과 관련한 증거 목록을 삭제하라고 요구받았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에 권성동 의원이 안미연 검사를 통신비밀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고소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폭로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 자신과 모 검사장 그리고 최흥집 전 강원랜드 대표 측근의 통화 내역을 누설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란 것입니다. 또한 안미현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의 인사권을 내려놓아야 정치검찰이라는 딱지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법사위원장이 본인의 인사권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맞받아쳤는데요.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있었던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그래서 정말 대통령께서 의지가 있다 그러시면은 정말 대통령의 인사권부터 내려놓고 기능을 재편하면은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면은 저는 성공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정말 큰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좀 그렇게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법사위원장 인사권은 본회의장에 계신 의원님이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제 목을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두겠습니다. 의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력은 유한합니다. 화무시비롱입니다. 권력이 있을 때, 권력의 에너지가 넘칠 때 자중하는 것이 옥체를 보존하는 길입니다. 계속해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관련 소식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안미현 검사의 폭로는 인사에 불만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검사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 불만이라면 폭로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또한 현직 검사가 공중파에 얼굴을 드러내고 폭로한 것은 자신의 일생을 걸었다는 얘기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MBC 라디오 양재열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사위 소관 부서 중에 법무 검찰이 있고요. 네. 또 법사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법사위원장은 특히나 법무 검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언론이나 공중파에 나와가지고 대대적으로 이슈화 시키는 것은 앞으로 검사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대단히 너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안 되겠다. 이런 구조적인 고질적인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검사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안 된다. 라는 결단의 차원이지, 자기가 의사 불만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뭐 한번 빵 터뜨리면은 그러면 앞으로 이게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앞으로 검사 생활은 뭐 못하는 거고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용감한 고발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고발자 주변은 음해와 비방으로 넘쳐납니다. 끝내 누가 이길까요? 정의의 편에 선 사람이 바로 승리의 주인공 아닐까요? 마지막에 비로소 웃는 그날까지 포기는 안 해. 내겐 꿈이 있잖아. 이 가사가 있는 김민교의 마지막 승부 보내드리면서 응원을 대신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은적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김용민이었습니다. 없는 거야. 그 누구도 본 적 없네. 기대만큼 두려움 이랬지만 너와 함께 달려가는 거야. 힘이 들면 그대로 멈춰 눈물 흘려도 좋아. 이제 시작이라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